네, 이번에는 지역 소생의 방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역 소생의 새로운 대안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세금 도둑 잡아라의 공동 대표이면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맡고 있는 하승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어떤 분들은 하 대표님을 네. 검찰 그 특수활동비 네. 공개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혹시 그 과정에 네. 신변에 문제는 없었어요? 전혀 뭐 압수수색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제가 네. 검찰청 상대로 계속 정보 공개 소송을 해가지고 예. 계속 제가 뭐 이기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다른 방식으로 뭐 보복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고 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자료 공개를 아직도 잘 안 해가지고 네. 아직도 지금 소송을 2건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오늘은 근데 이 세금보다는 급하게 잡아야 할 게 뭔지 네. 아시죠? 네, 지역 지역 위기죠. 지역 예, 위기를 이제 예. 소생으로 좀 바꾸는 역할을 네, 하셔야 네.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보통은 지역 소멸이란 얘기 많이 쓰는데 그 표현 대신에 지역 위기라는 예. 표현을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준다고 해서 지역 네.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사실 인구가 주는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 또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꾸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마치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이 소멸될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실제로도 지역이 이렇게 소멸되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네. 지역이 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위기인 건 맞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역 위기라는 말을 네. 쓰자. 그래서 저희가 지역 소생 연구소 맞습니다. 그래서 딱 맞습니다. 지역 그렇죠. 소생이라는 게 어쨌든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맞습니다. 예, 생기를 좀 만들자라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읍면 자치권 확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 자치권 확보 이게 읍면의 자치권이라는 게 뭔지 또 지금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농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살고 있는 저도 네. 면민인데요. 면민이시네요.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농촌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1980년에 1,146만 명이 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면 지역에.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439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면 지역 인구가 어휴. 동 지역 인구는 당연히 늘어났고, 예. 읍 지역 인구가 늘어난 걸로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중에는 수도권 지역의 읍 지역은 많이 인구가 늘었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면서 사실 비수도권 지역의 읍 중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곳도 많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우, 빨간색이 이제 많이 면 줄어들고 지역 인구인데요. 있군요. 면 지역 네. 인구는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면의 인구가 줄어든 게 뭐 출산율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서. 예, 네.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지만 그 서울에서도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율로 따지면 서울 인구가 줄여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사실 네. 그 인구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네네. 농촌 인구가 도시로 가고 또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건데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지역 발전, 지역 개발 정책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면 지역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 면의 생활 기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가령 뭐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다든지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가 그렇습니다. 늘어난다든지 예, 예.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지금 위축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읍면 단위로 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사업도 만들고 계획도 짜고 해가지고 읍면부터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래서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예. 봅니다. 분수 효과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네, 밑에서 위로. 면이 살아야지 읍이 네. 살고 면읍이 살아야지 중소도시가 살고 지방 대도시가 산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제 낙수 효과만 바라보고 특정한 지역 중심으로 거점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택했는데 네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읍면부터 좀 살려 나가는 게 네. 필요하다. 근데 읍면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 자치권을 준다는 거는 그럼 읍장이나 뭐 면장, 동장 이런 사람들을 주민투표로 직접 뽑자 이런 뜻인가요?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자치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직선제로 네. 바로 받아들이신 경우가 많은데 음. 사실 자치권의 핵심은 권한과 예산입니다. 예. 읍면에서
지금은 읍면이 그 군청이나 시청이 하부 행정 조직이라서 맞습니다. 읍면 자체가 어떤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네. 예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권한과 예산을 가지면 그 권한과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실 이 읍면 자체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읍면에 필요한 일들을 좀 계획하고 네. 가령 뭐 학교를 어떻게 살릴지 뭐 우리 의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렇죠. 예. 대중교통이 많이 줄었는데 대중교통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들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읍면자치권의 핵심은 계획과 예산과 네. 권한의 문제지 단순히 이걸 뭐 읍장 면장을 직선으로 뽑는다 뽑자는 이런 이야기는 게는 아니다.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반대에서는 아니 사실 뭐 지금 군 아니면 지방 의회도 엉망인 곳도 많고 이런데 이거 읍장이나 뭐 면장까지 직접 뽑으면 이거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로 직선제를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이제 여러 네. 가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네. 다만 읍과 면의 자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뭐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군청 예를 들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군청으로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있다 네. 보니까 근데 군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모든 읍면과 또 읍면에 있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읍면과 마을들의 상황을 소상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세우는 계획들이 주로 탁상 계획들이 네네네. 나오는 게 많죠. 계획을 예, 위한 예, 계획, 탁상 예. 계획. 정말 이렇게 지역 현장이나 주민들의 삶을 잘 모르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정말 이렇게 읍면의 주민들이 제일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그런 계획을 짜는 것부터 참여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적절한 사업과 네. 예산을 배분하는 게 예. 그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면민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면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장 직선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고요. 읍면의 그런 어떤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읍면 스스로 뭔가 좀 권한과 예산을 좀 가지고 주민들이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군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주민자치 얘기가 하면 이제 뽑힌 사람이 워낙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시골에 예를 들면 이장님 같은 경우는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이제 지금 또 이장을 맡을 분들이 없어서 그런 네,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 결국 지역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가장 지역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도 막상 면사무소에 찾아가면 면사무소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예. 예산이 없어요. 맞아요. 군청으로 가세요. 네. 군청으로 가면은 이게 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런 마을이나 읍면의 문제는 오히려 그 읍면의 문제나 마을 문제를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뭔가 좀 직접 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역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1995년부터 자, 이제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뭐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도 직접 네. 뽑게 됐잖아요. 주민자치제는 그러면 직선제 범위를 그 밑에까지 더 확대하자는 건데 갑자기 나온 게 좀 아니죠. 과거에는 읍면동장을 직접 주민이 뽑은 때가 네,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읍면장을 주민이 네, 뽑았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읍의회 면의회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선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952년, 56년, 60년에 이제 예. 의원 선거를 했고요. 읍의원, 면의원 선거를 했고. 아, 면 의원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56년하고 60년에는 예. 읍장 면장 선거를 했었습니다. 아, 읍장하고 직선으로. 면장까지요? 네, 그래서 직선제로. 직선제로. 주민 직접 뽑는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뽑은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왜 읍장, 면장, 읍의원, 면의원을 뽑았냐면은 예. 읍과 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예. 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읍과 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니까 조례도 만들고 예. 예산도 심의하고 예.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그러려면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질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읍의원, 면의원, 필요했네요. 읍장, 면장을 뽑았던 거라서 네.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선거도 선거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자치권이 있었다는 거, 읍과 면이 자치권이 있어서 예.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뭐 학교를 만들지 말지도 면에서 결정하고 아, 그래요. 예, 무슨 우리가 제방을 축조할지 말지
그런 것도 이제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결정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런 읍면 자치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1961년까지는 읍과 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1961년에 5.16 일어나면서 네. 읍면 자치가 폐지가 되고 사라졌어요. 군으로 이제 합쳐진 거죠. 아, 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61년 전에까지는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분들이 뽑혔어요? 그때는 이제 읍장 면장 선거를 하면은 주로 무소속으로 많이 당선이 됐고요. 지금하고 무소속에. 읍이면 면위원도 거의 무소속이 많고 예. 농업 농촌이니까 농촌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읍장 면장 뭐 읍의원 뭐 면위원을 하셨고 예. 또 예전에 독립운동 하셨거나 뭐 예.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분들 그래서 아, 네. 주민들한테 신망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예. 이게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이니까 그러네요. 신망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년 이후부터는 이제 임명직으로 바뀐 거죠. 네. 읍면이 이제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군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럼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많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네. 군인도 많이 임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읍장 면장을 이제 임명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뀐 게 이제 예. 1961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읍장하고 면장을 스스로 뽑았던 이 선거제가 사라진 지 벌써 이게 64년 그렇습니다. 지났네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읍면이 자치권을 잃어버린 지가 이제 64년이 네. 지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읍면장 직선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살려보려고 좀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농촌의 면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네네네. 농촌이 다들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네. 그야말로 이제 지금 아무 권한과 예산도 없지만 주민들 스스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을 살리려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네. 이제 충북 옥천군의 안남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안남면 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이 안남 지역에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네네네. 무료 순환 마을버스 같은 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네. 무료 순환 버스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례도 그렇게 있고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남 영광에 또 묘량면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또 이 이동식 전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동네 이제 그 가게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농촌에 없어지니까 예.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이고. 어르신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동식 전빵을 또 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 네. 그리고 제가 사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같은 경우는 또 예. 병원이 면에 없어가지고 예. 주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출자를 해가지고 의료 생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실은 사례가 이제 있네요. 주민들 스스로 노력들은 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읍면의 자치권이 보장이 돼가지고 읍면 단위에서 뭔가 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네네네. 있으면 주민들이 하는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읍면 자치권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경남도 그렇고 농어촌으로 가면 슈퍼도 사라지고 예. 조그만 동네 점포도 진짜 사라지면서 뭐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그렇고 네. 생필품도 그렇고 그래서 식품 사막 같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안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주민들 생활상의 어려움이죠. 농촌 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가게라든지 네. 병원, 약국, 뭐 미용실까지도 식당 다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 이제 정말 영광에 전남 영광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동식 전방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이렇게 예. 그 이동하면서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런 일들을 좀 계획해서 실제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동네 주민들이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겠네요. 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이 주민자치권 확대가 있어요. 이거 보면 세부 내용에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시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일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두 가지를 크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네. 주민자치회를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네.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실시 단계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보편 실시를 하겠다. 하겠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이제 주민 선택 읍면 동장제. 네. 이건 도시 지역의 동장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이걸 직선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네. 지금까지 이제 읍면 동장을
지금 계속 이제 임명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임명권자에 대한 네네네네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권자 눈치만 보고 예. 지역 주민들의 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주민 선택 읍면 동장제는 쉽게 생각하면은 공모형 교장제 비슷하다고. 아, 예. 예전에 학교 교장 예, 예. 선생님을 공모를 해가지고 네네네. 위촉을 해서 그분에게 임기를 보장해주고 좀 소신껏 학교 운영하도록 예, 예.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하고 소통하면서 아하, 그렇게 네네.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런 업장 면장을 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 주민들에게 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뭐 주민들 앞에서 공약도 발표하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중에서 업장 면장을 정하더라도 예. 그렇게 지금처럼 뭐 시장 군수가 그냥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공약이나 비전도 발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어떤 분의 업장 면장이 되면은 그분한테 임기도 보장해주고 네. 2년 3년 보장을 해주고 예산도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부여해가지고 예. 좀 더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업장 면장을 좀 정하자는 게 지금 네. 아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민 선택 읍면 예. 동장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시범 실시로 돼 있습니다. 시범. 모든 예. 지역에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준비가 되는 지역들부터 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읍면동까지 그렇게 할 경우에 점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의사결정 단위가 작아지는 그러면 거죠. 이 자치권 확보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너무 큽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예. 지방자치단체가 세분화돼 있다고 예. 오히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 자료들을 보면은 네네네네. 그 오른쪽에 평균 인구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22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우리가 지금 220개가 넘는 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예. 한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인구가 22만 명이 넘는데요. 네.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없고 예. 우리 밑에 일본이 있고 뭐 밑에 보시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예. 평균 인구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10,000명이 안 되는 처음 알았네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우리로 치면 읍면 정도가 그러네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5극 3특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수도권에 대응해서 큰 덩어리 5개, 3특까지 해서 8개를 나눠 가지고 해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읍면자치제랑 좀 반대 아니에요? 반대는 아닙니다. 이제 5극 3특은 좀 일종의 광역적인 정책이라면 예. 사실 그것만으로는 가진 한계가 이게 농촌 지역이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예. 5극이랑 부울경 이렇게 그렇죠. 합쳐서 생각하면 예. 농촌 지역이 소외되기 쉬운데 그래서 예. 오히려 5극 3특을 하려면 읍면 자치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 지역에 맞게 네. 어떤 지역의 소생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 예. 지금 충돌하지는 않고요. 예. 사실은 걱정되는 거 5극 3특이 되려면 1극을 타파해야지 5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도권 1극 집중은 계속 네. 심화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잘 안 보이는 게 지금 오히려 참 걱정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5극 3특이나 뭐 행정통합 이런 게 어쨌든 수도권을 좀 비대화되는 걸 좀 막고 또 인구를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균형 발전 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1극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기가 없는데 전기를 지금 다 비수도권에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예. 그 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30%도 안 되고 예. 70% 이상을 지금 호남이나 뭐 강원도 동해안에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정책이라서 예. 5극 3특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화면에 지금 지역별로 지급률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도권은 66% 자체적으로 66%를 해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34%는 외부에서 지금 의존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근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씁니다. 예. 10기가
기가와트 이상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5극 3특으로 예. 가려면. 아까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영남권이라든지 나머지 지역에서 네, 영남권, 호남권은 호남권에서 그러네요. 수요보다 예. 더 지금 발전량이 더 많은 많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것 좀 참고해야 되겠고 저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어째 지역에서 전기를 또 끌어다 쓰면서 정작 이 수도권에 있는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을 또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문제점도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폐기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들고 있고요. 경북이요. 예, 의료 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경북 자체에서 발생하는 의료 네. 폐기물보다 7배를 더 경북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이 다 수도권에서 오는 폐기물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 전국의 산업 폐기물 소각 지금, 및 매립 산업 폐기물 시설들이 보면은 그러네요. 이제 경북 경남 쪽에 많이 밀집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경북 경남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기는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폐기물은 받아들이고 그러네요. 그게 지금 굉장히 지역의 불평등, 지역 간의 불평등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읍면자치제도 주민들이 이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네.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은면 자체가 필요한 게 이런 그러니까요. 지역의 공간 계획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폐기물 시설 같은 걸 좀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갖춰지도록 하려면 네. 이게 이제 자치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근데 뭐 시작은 됐고 착공도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요. 예. 아직 그 SK가 짓는 거는 착공을 했지만 예. 지금 삼성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착공도 네. 안 했고 그게 이제 10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네. 지금이라도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지만 5극 3특도 지금 이제 진행이 지방시대위원회도 그렇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와중에 주민자치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그 대안 그렇습니다. 같은 예, 거. 지방 시대가 이제 진짜 되려면 네. 5극 3특 같은 좀 강력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예. 읍면자치처럼 정말 풀뿌리부터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네네네. 특히 가장 소외된 농촌 지역부터 네.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같이 갈 수가 있고요. 콜라보 될 수 있는. 예, 충분히 콜라보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예. 광역하고 제일 밑에 풀뿌리기 때문에 네네네. 광역은 광역의 역할을 하고 예. 풀뿌리는 풀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면 좋고 음.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 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예. 말씀 많이 드립니다. 결국에는 가장 어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 위기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예. 있는 면 지역이 소생하고 활력을 찾으면 예. 나라 전체가 활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맞아서 오늘 기자회견도 열렸고 한데 자,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쨌든 새 정부도 큰 틀에선 좀 공감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영상 편집 안동시 저 카메라 보고 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안동시 예안면 출신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이고 아마 그래서 농촌 지역의 현실도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근데 그 안동시 예안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니셨던 그 초등학교가 9월에 폐교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을 좀 살린 지역을 소생시킨 대통령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읍면자치를 좀 보장하는 것이고 네. 농촌 지역과 농촌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대통령께서 좀 직접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마지막 영상 편지를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사라집니다. 네. 오늘 지역 소생을 위해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하승수 대표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